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코치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오르다가 또 이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좀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현대무백스는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계속 강조해오는 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새로운 추세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무백스는 새로운 추세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추세를 한 주도 안 털리고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 한번 보고 오자고요. 자, 1일 전 영상에서 개미들은 다 털어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도 현대무백스 눌리더라도 어때요? 대기 매수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도 살짝 높여줬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 추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밴드를 기준으로 주가가 상하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맥점 분봉을 지지대로 활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보신 대로 맥점 분봉을 유지하면서 이제 추세를 유지를 한다. 자, 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기가 1일 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상승세는 지속이다. 자, 그러면서 어제 한번 다시 한번 25%대 지금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중에 투매가 발생이 됐지만 어디서 또 꼬리를 답니까?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서 꼬리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세력들은 제가 보는 이 기준대로 여전히 매집을 하고 롤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무백스의 주포가 지금 현재 노리는 건 무엇인지, 왜 지금도 우리가 한 주도 털리면 안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현대무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현대무백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오늘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자, 현대무백스는 제가 이 10일 전부터 이 횡보하는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전부 이 음봉 매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계속 이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신 대로 3만원 라인대에서 지금 무려 좀 43,000원까지 추세가 발생이 됐고, 이 현재의 상승세에서는 우리가 꼭 홀딩을 해서 이 상승을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익 남들이 털릴 때 온전히 다 먹는 방법을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집중을 해보세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가 딱 형성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정한 이 맥점 분봉 라인을 정확하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현재의 위치도 뭐 윗꼬리가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홀딩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져가는 자리다. 이걸 어디까지 가져가냐고요? 바로 이 정고점이 돌파가 될 때까지입니다. 여긴 파동이에요, 파동.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현대무백스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직전 고점에서 수급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터질 때, 그때 이 물량을 받아먹은 주체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 외인과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긴 기간 조정이 발생했는데, 자, 일단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성질이.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주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쉬어가죠. 또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아야지 더 크게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승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조정이 끝나는 조정인지 아니면 더 가기 위한 그 눌림목인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바로 주포가 이탈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주포의 이탈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급을 다 분석해드리면서 이 음봉 매집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기관과 외인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물량을 더 모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외인과 기관이 꼭대기에서 사고 여기서 사는데 괜히 물량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 더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가 시작이 될 때부터 주포들이 의도하는 거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러니까 추세,
파동을 만들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왜 이거를 추세를 판단을 하느냐. 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향성이란 게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맥점 분봉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무려 1300조가 넘어가는 이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 분봉의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장중에 투매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지수가 꺾인다라는 이 하방론자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생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를 꺾더라도요, 절대 뭐 선거 이후에나 꺾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수를 꺾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금만 눌려도 지금 엄청난 대기 매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지금 총알을 장전을 해둔 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력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 조정을 쉽게 주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눌려가지고 매수가 돼버린다고 하면 그건 진짜로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일시적 조정 그리고 또 다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절대 시장이 이 관성이 생긴 거는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은, 자, 지금 시장의 시총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의 시총이 50%를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를 이 현대차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삼전과 하이닉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과열권에 진입을 하긴 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려면, 자, 세력들은 뭐를 해야 될까? 바로 이 현대차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현대차. 자, 그래서 현대차가 가면 뭐가 합니까? 로봇주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대차 보면 어때요? 고점 돌파하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봉, 장중 조정으로 끝나고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장인 현대오토에버는 횡보하고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를 봐야 됩니까? 바로 이 현대무벡스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현대차가 보시면은 이때죠.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두 배가 좀 넘어갈 때 몸집이 가벼웠던 이 무벡스는 1만 원에서 5만 원이 간 겁니다. 무려 5배나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코스닥에 맥점을 잡는 이유 아닙니까? 더 큰 기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현대 무벡스를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패턴도 한번 보자고요.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U자형으로 해서 지금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U자형 패턴으로 지금 전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U자형 패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리고 다시 가던가, 아니면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하나의 좀 핸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컵앤핸들 패턴처럼 이렇게 매물을 수하고 올라가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이 시나리오를 제가 머릿속에 다 그려두고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횡보를 하고 가던가 돌파라고 하던가 결국 간다는 거죠. 시장의 관점, 종목에 대한 컨택, 거기에 수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는 이 기술적 분석까지도 제가 전부 짚어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우리가 바로 이 수익과 직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죠. 마이너스 때부터 제가 이걸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이지, 우리가 절대 겁먹고 이런 꼬리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변동성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상방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무벡스가 더 치고 갈지, 목표가가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맥점 매도 차트, 주가가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 이렇게 제가 설정해둔 이 밴드에 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흐름을 보시면 1차 상승 때도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긴 기간 조정을 보였죠. 좀 크게 볼까요? 자, 보시면 저항을 맞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다시 과열을 만들고 밴드에서 저항을 맞고 또 기간 조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현재 나오는 건 뭡니까? 다시 과열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시다시피 상방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1, 2% 먹고 던지겠다고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고점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때 그땐 분명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 고점에서 우리가 다시 살 거냐 이거예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지금 이 맥점 분봉 라인을 타고 여전히 추세가 아주 이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때도 라인에 딱 터치를 하게 되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지금 횡보를 좀 하더라도 이 분봉 라인 대에서 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럼 그 자리는 뭡니까?
바로 이 매수 관점의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라인에 터치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께도 매수라고 문자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수익을 챙기자고 제가 또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자, 지금 이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돌파가 되는 위치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개월 전부터죠. 뭐 지금이 3개월 전 영상인데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 그리고 이 2000년도는 이 IT 버블이었다고 하면서 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벌써 지금 8000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폭등 종목들을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86년도와 2000년도 장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모바일 랠리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술적 혁신 버블은 보통 5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 버블은,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점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점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